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슈퍼스타 토익의 박자은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토익 데뷔 특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와 함께 시험 대비로 파트 5와 6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5 중요한 팁 쌤이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사 문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동사 문제는 해석보다는 문법이 우선이다 라고 쌤이 강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문법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800 이상 또 850 이상 조금 고득점을 가실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동사의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저와 같이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동사는 여러분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별을 반드시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해석으로 조금 어느 정도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 이상 가실 때는 이 자동사 타동사 때문에 마지막에 꼭 걸림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자타 구별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또 연결고리기도 한데요. 타동사여도 또 형식별로 동사들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아시죠? 형식. 토익인데 또 형식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토익도 똑같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로 물론 토익이 좋아하는 각 형식별 대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 시작하셔야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동사 뒤에 전치사가 세트로 들러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간 단축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보자마자 1초짜리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세트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사 문제 강조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저는 고득점을 위한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득점 위해서는 접속사와 전치사 정리는 필수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접속사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 토익에 나오는 접속사 하면요. 물론 이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쌤은 현강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딱 52개야. 52개. 엄청 많은데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얼마나 진짜 수천만 개, 막 수억만 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2개만 접속사라니까. 너무 반말했나? 52개. 좀 흥분했죠. 52개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도 앉은 자리에서 외울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뭐 2, 30개 정도의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정복하셔야 돼요. 하루를 공부해도 접속사 먼저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른 단어들을 해 나가는 거죠. 전치사는 그보단 좀 많아요. 52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토익의 필수 전치사들. 이것들은 기능어들이기 때문에 단순 해석만으로 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전에 대해서 조금 욕심내셔서 정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팁인데요. 틀린 어휘 문제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휘 문제 말 그대로 해석으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리뷰하실 때는 번역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번역가가 된 거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여준다 또는 세상에 출판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말로 내 말 그대로 번역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것은 번역본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좋아요 저한테 제 카톡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언제는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거 다 번역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번역해줘 이런 건 좀 그런데 해보고 나서 나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카페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번역을 직접 써보면서 그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 5의 중요한 문제들을 쌤이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각 문제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띄워드리고 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은 문제가 띄워지면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해서 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죠? 쌤은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 풀이 한번 해볼게요. 파트 5는 여러분 문장보다는 보기 구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보기가 무엇을 묻는 것인가? 일단 문법인가? 해석인가? 문법이라면 어떤 문법 문제인가는 보기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는 품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produce는 동사죠, 동사. 뭐 가끔 명사로 뭐 농산물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만 품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 B번은 형용사죠. productive. C번은 뭐예요? 부사죠, 부사. 우리 제일 잘 알아보는 부사. D번은 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쌤, 모월이면 무슨 품사, 모월 뒤엔 뭐죠? 뭐 형용사가 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모월은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어. 이 단어 앞에 모월을 갖다 붙이면서 비교급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동사만 못 와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다 되잖아요. 명령부. 그러니까 이거는 모월은 차라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삭제.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문장 속에서 이 빈칸에 어떤 품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은 다른 힌트를 찾아서 나설 건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keep이라는 동사가 심상치 않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keep은 물론 이제 삼형식도 돼요. 뭐 keep이 이제 삼형식일 땐 보관하다라는 뜻이 보통 있어요. 뭐 우리 와인 뭐 어디 키핑해 놓는다. 뭐 키핑 할 때 그냥 진짜 보관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그 뜻보다는 이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쌤도 여기서 해석을 조금 병행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부서들을 보관할 것 같진 않다. 어차피 회사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서들을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킨다의 뜻이구나. 역시 킵은 토익에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걸 좀 미리 인지를 해야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오형식의 킵이었어. 그래서 빈칸의 답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물론 오형식도 목적 보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놓을 수 있는데요. 킵은 대표적으로 이제 형용사를 목적보로 놓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이도록 유지시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여러분? 킵을 빨리 발견하신 분은 41초짜리 답은 형용사 B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쌤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동사는 해석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형용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 4개는 꼭 외우시길 추천드릴게요. make, find, keep, consider 이거든요. make, find, keep, consider 얘네는 꼭 한번 외워두시고 오늘은 이제 keep을 받고 find도 알아줘요. find가 삼형식으로는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찾았어 이런 뜻인데 오형식으로는 알다.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3호형식이 다 돼서 해석을 좀 병행하셔야 되긴 하지만 토익에선 주로 5형식으로 좋아하는 동사들이에요. 꼭 한번 정리해주세요. make, find, keep, consider. 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이 문제도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여러분? 풀 때? 보기의 구성을 먼저 봐야 된다, 그죠?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품사가 여러 가지가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품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구나 생각해 보시고 빈칸의 주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쉽긴 했다, 자리는. 그럼 아시죠? 관사가 등장한 순간 그 앞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이 관사가 원하는 것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관사 뒤에는 항상 뭐로 마무리돼야 되죠? 관사 뒤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명사가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럼 관사 뒤니까 여기 명사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빈칸은 앞뒤를 다 보시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사이는 여러분 수식어 자리로 보셔야 돼요. 관명이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사이는 이제 뭔가 불필요한 자리인 거지. 그래서 수식어 자리인데 우리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품사는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 자리 관형명 하면서 바로 캐치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는 보기에 지금 형용사가 2개가 있어요. 1초짜리 문제일 뻔 하다가 보기 때문에 몇 번이죠, 여러분? 형용사인 거 2개는
A번과 C번도 무시할 수 없죠. 이 PP 형태라고 해서 얘도 형용사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살짝 해석으로 마무리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혼동 형용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생긴 건 비슷한데 의미가 사실 다른 거지. 근데 둘 다 뭐 만족 아닌가, 만족스러운, 보너스 말이 다 돼 보여요. 근데 주의하실 거, 얘는 맞아요. 만족스러운.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해석하길 바래요.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감정을 주는 존재인지 그것을 받는 존재인지, 받는다는 건 느끼는 존재인지 두 가지로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만족스러움보다는 얘는 만족을 주는 이란 뜻인 거야.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를 꾸미거나 보충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PP, 이 감정 관련 단어의 PP 형태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 감정을, 즉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 만족을 당한, 그러니까 느낀 존재인 거죠. 감정을 주느냐 느끼느냐. 그래서 요 해석은 사실 우리말로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렇게 만족을 주느냐 느끼느냐로 정확하게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이 A, C를 해석으로 풀 수가 있죠. 뭐가 맞을까요? 보너스 입장에서는 뭐가 맞죠? 보너스는 만족을 주는 보너스가 맞는 거죠. 그죠? A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쌤이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감정 유발 동사라고 얘기는 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satisfy 같은 원형의 동사들이 감정을 이제 유발하다, 만족을 유발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을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하는데, 이 형태에서 파생된 분사 형용사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특히 이 감정 유발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감정을 이제 주는 역할을 하고요. 방금 C번처럼 PP 형태는 그 감정을 받은, 즉 느끼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요거 대신 ing 형태를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얘랑 그 ing랑은 해석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satisfying 하셔도 되고 satisfactory, bonus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감정 관련된 단어를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보고 계시죠? 그래서 문법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요 문제는 방금 앞서 풀었던 문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품사가 여러 가지기도 하지만 지금 중요한 점은 보기에 동사인 보기가 적어도 2개가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일단 동사를 넣는 자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동사. 보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명사, 형용사, 특히 부사까지 섞여서 여러 가지 품사들로 구성된 보기는 보통 이제 품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고요. 근데 이렇게 동사,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본동사가 보기에 사실 하나라도 있어도 이 문제는 동사 자리일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푸는 방법이 다르냐면요. 빈칸에 이렇게 주변, 아까 우리 풀었듯이 이렇게만 봐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를 이렇게 알 수는 없고요. 조금 귀찮으셔도 여러분 동사 자리인 걸 판단할 때 문장 전체를 다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정복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였냐면요. 솔직히 여기가 뭐 보자마자 동사 자리인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쫙 문장을 해석은 안 하더라도 쫙 스캔을 해본 거야. 근데 어때요? 동사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얘도 동사 아니죠. to make니까 이제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게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동사가 아예 없는 거지. 그럼 뭐 동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넣어줘야 돼. 내가 넣어줄 책임이 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품사의 자리 문제와는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답의 후보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던 이 BC. 찐 동사를 넣어줘야겠구나. 2개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동사 자리로 들어오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또 깔끔하게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동사 문제는 항상 3가지 요소. 수, 태, 시제 순서대로 이 문장에 맞는 형태의 동사를 골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시제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뭐 1초로 풀리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끝까지 답이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완료 시제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시제를 먼저 딱 눈에 좀 이렇게 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고 얘는 이제 현재 진행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풀기에는 이 문장에 특별한 시제를 보여줄 만한 어떤 힌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시제보다는 특히 RC에서는 수태 문제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순서대로 이 동사의 모양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수일치를 항상 우선적으로 확인하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일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와 뭐의 수를 맞추는 걸 수일치라고 하죠. 주어를 잘 찾아야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죠. 그래서 지금 주어가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 바로 앞에 employees. 그럼 복수죠. 그럼 누가 뭐래도 무조건 여긴 복수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솔직히 시제는 나중 얘기고 일단 복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답은 바로 나온 거죠. 몇 번이다? 복수 동사 형태는 바로 have agreed, 그죠? B번이 맞는 거죠. 중요한 건 C는 단수 동사니까 아예 수에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사실 보기 4개가 다 동사일 때도 여러분은 항상 수일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태 시제 3단계 순서대로 풀자. 수일치가 우선이다. 강조해봤습니다. 네, 동사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은 그냥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답부터 얘기할까, 이 문제는? 답은 바로 그냥 뭐 여기 보면 답은 그냥 she will 해서 답은 아마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바로 대명사 문제인데요. 대명사 문제는 제가 팁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자리 파악과 동시에 해석까지도 병행이 되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 보기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 게 대명사 문제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자리를 파악하자면 주어 자리 맞아요. 대절이 시작됐죠? 그래서 대절에 주어 그리고 뒤에 동사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주어 자리니까 그냥 주격 넣어야지 해서 답을 지금 B로 가신 분들은 이 보기에서는 사실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게 B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이 됐는데 자, 요거 주의하셔야죠. 보기에 만약에 요런 보기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헐스 같은 대명사 아실까요? 헐스?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그녀의 것, 뭐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하는 대명사들 있잖아요. 얘네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주어 자리는 무조건 주격, 뭐 I, she 이렇게만 넣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우연히 맞았을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요. 이거 보기에 2개 있을 때 여러분 둘 다 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맞을지는 해석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깜짝 놀라야 돼요. 나 B 당연히 B인 줄 알았는데 얘가 보기에 있었으면은 또 달라질 수 있었겠다. 그죠? 물론 이 문장은 여전히 맞아요. 그녀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뭐 소통할 거다. 의사소통할 거다. 이게 여전히 답이 됐겠지만 어떨 땐 그녀의 것, 어떤 사물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거. 그냥 저는 뭐 B로 잘했어 하시다가도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뭔가 해석에만 막 심취한 거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자리와 해석 동시에 왜 필요하냐면 해석에만 심취하신 분들은 얘를 못 벗어나요. 아니 이거 CEO인데 자기가 막 직접 자기 스스로 가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럼 이제 D가 말이 괜찮거든. 그녀 스스로. 근데 얘는 왜 안 돼요? 해석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모양인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제귀대명사 셀프는 주어 자리 절대 쓸 수 없어요. 우리말로 그녀 스스로 가 뭐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답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뭐 쉽게 답이 됐다가도 오답이 유도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기대명사는 딱 3가지 자리에만 답이 되거든요. 그 이외 자리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첫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그나마 후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주어는 있고 뒤에 뭐 목적어 자리에 뚫었을 때 근데 그마저도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인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되게 까다롭죠. 목적어 자리도 바로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자리가 일단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사를 뒤에서 좀 강조하는 역할이 있긴 해요. 명사 뒤에서 강조. 수식어 역할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the CEO herself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CEO 뒤에서 꾸미면서 the CEO herself, CEO 그녀 스스로가 뭐 unveiled that 뭐 이런 걸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쓸 수 있죠. 요 뒤에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거. 아니면 마지막은 수거가 하나 있어요. 토익에서는 by 뒤에 전치사 by 뒤에 뚫었을 때 제기대명사 셀프 들어가서 수거로 쓰이는 용법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D는 아예 자리에 맞지 않았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두 가지 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D번 혹시나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석에만 심취하신 분들은 D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명사도 고득점을 위해서는 좀 정확성이 필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법 그 대표적인 문제들 지금 풀고 있어요. 5번 잘 푸셨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문법 문제죠. 해석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인데요. 보기 보시면 역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근데 찐 동사일 수 있는 보기들도 있어서 원칙은 이제 전체 스캔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예상하고 계셔야 되는데 다행히 빈칸 주변에서 답은 나왔던 거죠. when이 나왔을 때 빈칸에 뭘 넣을지 예상하셨어요? when이 떴을 때. 그리고 when은 접속사죠. 그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라 하는데 뭐 대부분의 부사절 접속사처럼 when도 완벽한 절을 뒤에 원래 이끌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여기 그럼 주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완전한 절이 시작해야 되니까 주어 자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주어를 넣으려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왼절인데 동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아니면 그냥 동사를 넣어볼까? 해서 여기 동사를 넣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완전한 절이 되죠. 주어가 없는 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은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 주어 동사가 다 있었을 거다. 한번 써볼게요. 저는 주어는 you였다고 생각할게요. 이 주절, 메인 절의 주어와 같았을 건데요. 이건 명령문이라 요 앞에 주어가 you가 좀 생략됐다 보는 거예요. 모든 명령문에 숨어있는 주어는 you니까. 자, 그래서 원래 when you 하고 동사가 있었을 거예요. treat potential customer 이렇게 완벽한 절이 있었던 게 맞아요. 원래는 when you treat potential customers 네가 잠재 고객들을 대할 때는 이러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몇몇 절들이 가능한 점인데요. 이 절을 이제 좀 축약을 한 거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부사절 중에 모든 절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몇몇 절들이 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까 주절의 주어와 같은 주어일 때 이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 얘를 놔두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불완전한 절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이제 ing나 pp 형태로 축약을 하는데 그때 이 동사가 능동태 동사였다면 ing로. 지금 능동태죠, 여러분. BPP가 아닌 형태는 다 능동태 동사예요. 만약 여기 수동태였어. BPP였어. 그럼 이제 PP로 축약을 하고 그대로 남은 거 내려주시면 우린 이렇게 깔끔하게 when을 좀 축약한 형태로도 쓸 수 있더라. 요거는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보자마자 지금 답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when 바로 뒤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절을 다 축약해서 남을 수 있는 형태는 바로 답은 ing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아는 분들은 이제 when ing 이렇게 바로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순수하게 절만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빈출 분사구문 꼭 알아두세요. 뭐 많은 부사절 접사들이 있지만요. 요 5개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절들이죠. 얘네가 분사구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 좀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이미 절일 거란 생각을 잘 안 해. 바로 뒤에 뚫으면 ing나 pp를 넣으란 얘기구나. 요 중에서 선택해줘야죠. 그 대신 이제 능동수동 판단해 주셔야 돼요. ing는 뒤에 목적어가 여전히 남아있겠죠? 대부분 타동사랑 가정하에. 근데 pp는 이제 수동태 동사를 축약한 게 pp이기 때문에 자기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요거는 이제 또 그 순간 판단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바로 뒤에 ing, pp. 요거 꼭 한번 외워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풀이해 볼게요.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좀 어려웠죠? 보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들어서 처음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인가? 그죠? 보기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역시 보기에서의 품사가 조금이라도 나뉘어 있다면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쌤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얘인 것 같아요. 뭐 바로 답으로 찍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얘는 처음부터 남다르다. 그럼 얘는 어떤 품사죠? 쌤이 아까 52개밖에 없다라고 했던 정의 멤버인데 바로 이 형태는 접속사 형태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셋은 일단 접속사는 아니야. 뭐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는 접착력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를 먼저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이 문제는요. 보기에 하나라도 접속사가 있는 거라면 반드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인가, 절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것인가를 꼭 먼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실제 답이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요. 괜히 막 괜한 해석을 했다가는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땠어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문장의 절은 몇 개였죠, 여러분? 일단 the best performance award for this year will be given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to 빈칸하고 employees has the best sales record가 나왔잖아요. has.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요소를 넣어도 이 한 문장에 이 동사 두 개를 붙여줄 힘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힘을 가진 보기는 접속사인 A번밖에 없었던 거죠. 괜찮죠? 그래서 그 52개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되게 괜찮은 거예요. 뭐 의문사 형태 있잖아요. 뭐 위치 에버뿐만 아니라 의문사의 형태에서 솔직히 에버를 조금 붙여놔도 그런 모양들은 다 접속사예요. 뭐 다 쓰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의문사 모양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접속사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얘는 뭐 그냥 각각 뭐 얘는 또 명사, 형용사 뭐 다 되겠지만 또 형용사, 형용사 이런 각각의 쓰임이 있는 애들일 뿐이죠. 쌤이 접속사 몇 개만 써드릴까요? 제가 52개를 오늘 사실 여기서 제시하진 못하지만 역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연락 주셔도 되겠고 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의문사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퉁쳐도 그만인데 뭐 이런 거 있죠. 접속사 중에 아주 작정하고 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ing 형태인데 이게 또 마치 접속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인데 이런 고득점용 접속사들 몇 개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원스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놓치더라고요. 원스가 조금 해서 그런데 이 접착력이 있는 애예요. 일단 뭐뭐 하면. 보기에서 뭐 얘네랑 게임이 되겠어요? 원스가 있으면 얘부터 보기에서 알아봐야지. 답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케이스 이런 거 아실까요? 생긴 건 그냥 인케이스인데 얘가 또 접속사야.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면서 대비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접속사에 대해서는 뭔가 밀어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내가 문제 풀면서 발견한 것들이어도 좋고요. 본인만의 좀 정리하고 있는 이런 노트나 또는 그냥 한 페이지 정도면 돼요.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초로 푸시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 또 넘어가 볼게요. 접속사 중요했고 다음 문제는 보기 보고 계시죠? 요거는 아마 전치사 문제일 것 같다. 보기에서 조금 미리 예상하시면 좋겠네요. 가장 RC에서 어렵다고 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전치사는 사실은 거의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말이 문법 문제지 그냥 결국 해석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저도 해볼게요. 보기 4개는 모두 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넥스트는 사실 형용사 부사로도 많이 쓰여서 토익에서는 주로 형부로 많이 쓰긴 하지만 전치사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해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들이 주어네요. The rules. 근데 어떤 규칙들이다? 얘는 이제 PP였어요. 꾸며주는. 목록으로 나열된, 뭐 열거된 정도로 볼게요. 네, 뒤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열거됐다고 한 다음에 뒤에 어그리먼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전 요거를 계약서라고 해석할게요. 동의보다는. 벌써 해석은 좀 되시죠? 계약서에 뭔가 열거된 규칙들 아닌가. 장소로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주어. 이 규칙들이 are effective.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얘는 effective는 효과적인보다는 효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언제 효력이 발휘돼요? For a year. 근데 1년 동안. 유효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유효한데 after it is signed, 그것이 사인된 후로 1년 동안 이제 유효한 상태가 될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과 계약서 간의 관계. 저는 장소로 볼 것 같고요. 근데 계약서가 있는데 굳이 옆에다가 열거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계약서 안에다가 열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었고. 어몽은 무슨 뜻이야, 어몽? 얘도 장소전치사긴 한데 많은 계약서들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사이에 뭔가 좀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는 쓰거든요. 많은 것들 사이에.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몽은 이렇게 하나의 계약서랑은 어울리지 않고요. 여러 개의 어떤 3개 이상의 사물들 또는 사람 명사가 와서 복수 명사가 뒤에 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도 좀 포인트가 있어서 바로 소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정답 지금 좀 눈치채셨어요? 지금 정답. 근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CD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곳곳에란 뜻의 답은 이제 쓰였습니다. throughout이란 전치사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토익 완전 필수 전치사예요. 웬만한 장소와 다 어울릴 수 있고요. 이런 문서 종류랑도 많이 씁니다. 그 계약서 구석구석 곳곳에 막 규칙들이 엄청 많은가 봐. 구석구석에, 도처에. 이럴 때 쓰는 전치사예요. 답이었고요. 여기서 D번은 오답하신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쌤인데 계약서 안에 그냥 규칙들이 이렇게 열거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란 뜻으로 많이 가시는데 into 주의하셔야 돼요. into는 얘는 결국 to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얘는 방향의 이동을 의미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발이 달리지 않는 이상 규칙이 막 바깥에 있다가 계약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가만히 안에 있는 거는 그냥 in이 맞죠, in. 그래서 얘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얘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얘가 제일 많이 틀리는 전치사거든요. 네, 그래서 throughout 오늘 좀 강조드리려고 했고요. D번은 조심하자, 주의하자. 답이 과연 좀 잘 될까? 좀 의심스러운 애였던 거예요. 빈출 장소 전치사 꼭 알아두세요. across가 근데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across가 보통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이제 뭐 across the street 해서 길을 건너서 뭐 약국 길 건너에 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뭐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토익에서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요. 방금 요거 throughout 대신에 똑같은 뜻으로 across를 써요.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계약서 구석구석에 곳곳에 할 때 across the agreement라고 하기도 해요. 좀 바뀌어서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across 꼭 알아두시고요. by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제일 많이 있는 전치사지만 장소일 때는 이제 어디 옆에. 문 옆에 게시판 좀 읽어주세요. 이럴 때 by the door 해서 잘 나오죠. past도 알아두세요. past도 비슷해요. 옆에 가만히 놓여있는 전치사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옆을 좀 지나쳐서 이동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을 좀 쭉 지나치셔서 거기 멈추지 마시고요. 뭐 100m 정도 더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뭐 이럴 때. past the post office. 지나쳐서라는 뜻도 있다. 얼롱은 조금 제약적인 장소 전치사긴 한데요. 얘는 말 그대로 long이 들어있으니까 긴 장소만 뒤에 와줘야 돼. 긴 장소. 아무 장소는 아니고 좀 긴 장소면서 그 장소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뜻이야. 보통 해변가를 쭉 따라서 산책하고 있어. 이럴 때 쓴다. 그래서 장소 전치사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애라서 강조해봤고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대부분의 장소 전치사 문제는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였고요. 8번 문제는 이제 쌤과 이제 좀 파5를 마무리해가고 있기 때문에 쌤 그럼 그냥 해석으로 푸는 문제는 없나요? 하신다면 이제 요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보기와 다르죠? 이건 진짜 그냥 해석인가 보다. 단어가 여러 가지 이미 머리부터가 다른 단어들 그리고 품사도 4개 다 똑같아. 다 동사야. 그럼 이거는 자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휘 문제인가 보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 반전이죠. 쌤이 아까 처음에 팁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동사 문제잖아요, 지금 보기가. 동사 문제는 그냥 단순 해석 문제보다는 문법 문제로 또 변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 해석을 되게 천천히 열심히 하셔도요, 뭔가 헷갈릴 거예요. 둘 다 되지 않나? 또는 막 4개 다 말이 돼? 말이 다 되는데 뭐가 답이지? 내가 해석 잘못했나?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이미 문법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었는데요. 바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놓는 거 맞아요. 보기 다 동사 원형이니까. 그런데 뒤에 뭐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의 동사들과의 지금 차이점인 거죠. 이 자리에 바로 목적어가 뒤에 없다는 거. Flowers는 전명구니까 수식어고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동사를 여기 골라달란 얘기예요. 단순 해석보다는 자동사를 네가 한번 최대한 아는 걸 골라봐라. 물론 자동사는 조금 암기 필요하죠. 근데 그걸 찾아보려고 이제 보기에서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1초짜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답은 자동사인 보기에서 바로 B번이 답이었다. 그죠? 물론 좀 고난도 자동사를 쌤이 준비했습니다. deliberate 알아두시고요. deliberate는 동사로 심사숙고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냥 특별히 목적어 필요 없어. 그냥 나 심사숙고 중이야. 나 좀 건드리지 마. 그냥 I'm deliberating 하면서 뒤에 목적어 안 오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은 인간이 아니고 죄송해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그냥 뭐 일하다, 말하다, 걷다, 뛰다, 울다, 웃다, 잠자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물론 이 단어 자체는 좀 어렵지만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의미를 알면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어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 타동사인가 싶은데 A번은 한번 조심해 보실래요? 사실 이 보기에서는 A, B가 둘 다 자동사긴 해요. 그럼 다시 둘은 또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A번은 뒤에 전치사 in을 반드시 동반해서 그 뒤에 목적어를 놔주는 좀 특이한 자동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끝나는 일형식 자동사가 있고 난 자동사로 태어났는데 목적을 너무 놓고 싶어. 그래서 전치사를 껴서라도 놓는 요런 자동사들이 있어서 좀 결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떨 땐 뒤에 in이 있으면 또 바로 A가 답이 되니까 요 자동사 안에서도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타동사예요. 뭐 해석해봤자 어쨌든 목적어 있어야지. 보통 어드레스는 토익에서는 RC에서는 뭐뭇을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address the problem 목적어 와야 되고요. terminate도 타동사예요. 뭐뭇을 끝내다. 종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료하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자타 구별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동사 어휘 문제는 해석보다 자타 구별이 우선이다. 오늘 제일 중요한 제가 처음에 팁부터 제일 강조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팝5 조금 또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9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거는 진짜 해석인 것 같아. 그쵸? 보기가 여러 가지 또 단어의 뜻들 물어보고 보기 4개 모두 형용사로 볼 수 있어요. 얘는 진짜 형용사고 얘도 이제 PP니까 형용사로 볼 수 있죠. 그럼 정말 이제 해석으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약간 마음이 반반이에요. 맞아요. 해석하셔도 되고요. 근데 반 정도는 뭐랄까 굳이 이렇게 좀 고생할 필요 있을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넣으시는 거 맞아요. 보기 다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뭔가 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보지 말고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보셔도 돼요. 요런 것처럼 요런 수거들을 좀 아시면 지금 바로 딱 떠오르는 답이 하나 있으실 건데 몇 번일까요? 해석을 내가 안 한다 치고 약간 느낌상이라도 답은 뭐냐면요. 뒤에 투부정사를 보신 분들은 바로 be able to로 갈 수 있죠. 맞으셨어요?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진짜 이제 고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조금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빈출 투부정사 수거들을 알아두시면 아주 편해요. 저도 해석은 안 하고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라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한번 해볼까요? Following weeks of rigorous training, 몇 주 동안의 어떤 엄격한 교육이 있은 후에 following은 뭐뭐 후에 The technician, 그 기술자는요 was able to join the team.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턴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훈련하고 나서 그 팀에 이제 비로소 join 할 수 있게 됐다.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사실은 be able to까지를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가 목적어인 거지. 그래서 was able to join the team 이렇게. 뭐 해석도 괜찮아요. 해석을 하셔도 가능해졌다, 할 수 있게 됐다, 조인할 수 있게 됐다 해서 답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이런 거 좀 헷갈리실까요? 이게 약간 혼동 형용사라서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가능해졌다는 거 아니냐. 얘도 가능한. 약간 직역을 하면 가능한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부정사의 수거로 푸시는 걸 추천하긴 한 건데 의미도 좀 달라요. 저는 테크니션이 이 기술자가 파서블 했다라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얘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 가능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발생 가능한. 그럼 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술자가 발생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 기술자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겨났다던가 사람한테는 쓰기 조금 어색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얘가 이렇게 팀에 합류하는 이 행위가 이 일이 발생 가능해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주어 it을 쓰셔서 it is possible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뒤에 진짜 주어가 이제 투부정사인 거지. to join the team 하시면 괜찮아요. 이 팀에 합류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 어휘로도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역시 아까 제가 처음 강조했던 건 어차피 be able to로 푸시는 게 가장 좋다. 수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몇몇 수거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be eager to라는 수거입니다. 갈망하다. 동사원형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be ready to 하면 동사원형 할 준비가 돼 있다. be likely to도 잘 나와요. 동사원형 할 것 같다.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럴 때 써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 해석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파5 이제 마지막 준비된 문제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마무리해 볼게요. 요거는 진짜 해석.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약간 좀 반전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요 문제는 사실은 정말 해석 맞습니다. 보기 하나하나 다 부사. 품사 4개 다 똑같고 제가 아까 동사들만 조금 문법적으로 조심하자는 것이지 이 문제는 해석 문제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해석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는 뭔가 뭐 A도 맞아 보이고 B도 맞아 보이고 그런 것일까 했을 때는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형용사 또는 이런 부사들이 보기에 있을 때는요. 결국 수식어들이란 말이야. 형용사나 부사는 뭔가를 수식하는 역할인데 내가 수식할 그 단어를 정확히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단어랑 얼마나 어울리냐. 너무 전체 문맥 보지 말고 그 한 단어에만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뭐였냐면 몰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위치해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 위치라는 게 어떤 위치일까? 어떻게 위치해 있다고 해 말이 되지?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주어는 어떤 하나의 컨벤션 센터였고요. 자, 그럼 해석해 보면요. approximately 하면 대략 위치해 있다. 과연 말이 될까? 대략. 저희 컨벤션 센터는요. 대략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대략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자, B번. 저희 컨벤션 센터는요.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편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 많은 방문객들도 오시거든요. 답은 이제 B번이 된 거죠. conveniently located. 사실 이런 어휘 표현은요. 토익에서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많이 써요. 전 현강에서는 이런 걸 이제 세트 표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거나 세트를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반복돼서 토익에서 약간 아직은 문제 은행식으로 비슷한 걸 계속 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좀 정해져 있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단어 공부하실 때도 특히 수식어 공부하실 때는 얘가 제일 많이 꾸미는 단어 하나쯤은 같이 적어두시는 게 좀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물론 C번 토익 좋아하는 부사긴 합니다. significantly 하면 상당히 라는 뜻인데요. 여기선 해석은 어색했네요. 하나의 컨벤션 센터인데 뭐 상당히 위치해 있습니다. 또 양이 많을 때 얘는 보통 쓰고요. 뭐 D번도 품사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희 컨벤션 센터는요. 거의 위치해 있지가 않아요.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거의 저희는 여기 위치가 없습니다. 막 이런 뜻이에요. 부정부사죠, 얘는.
그래서 오늘 저랑 푼 문제 중에 가장 어휘 해석에 가까운 문제였지만 그마저도 이런 세트 표현으로 잘 나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단어는 의미만 외우는 것보다 함께 쓰이는 단어와 세트로 알아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로 파5는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자 근데 여러분 아직 멈추시면 안 돼요. 마지막 파트 6 쌤이 팁 준비했거든요. 파트 6도 시험 직전에 보시면 좋을 만한 팁과 문제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요.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 글쓴 날짜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글쓴 이의 소속과 직책 같은 것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글 속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세부 정보들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따 우리 같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요즘 문장 삽입 문제는 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뒷문장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앞문장만 보고 그냥 ABCD 중에 좀 골라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뭔가 보기가 다 말이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파6는 어쨌든 RC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데요. 뒷문장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가서 문장을 한번 삽입해 보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팁입니다. 파트 5와는 다른 파트 6만의 단골 출제 포인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드를 전환해서 푸셔야 되거든요. 특히 파트 6는 시제 힌트가 없는 시제 문제가 거의 매월 출제되고요. 또 접속사보단 접속 부사, 그리고 대명사도 앞문장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까지도 문제에 활용하기 때문에 5와는 조금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 이렇게 6도 매달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복 가능하다. 포기하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파6의 대표 질문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러면 이 팁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오늘 한번 보게 될 전체 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멈춰보시고 쭉 해석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각각의 1, 2, 3, 4 요 빈칸에 따른 문제들과 함께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지문이었고요. 바로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중요한 거, 파6는 요 날짜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기사가 지금 발행된 날짜마저도 이 문제 이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날짜, 기사 발행 날짜 꼭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뭐 10월 20일에 발행된 글자네요. 기사네요. 그럼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첫 문장 꼭 읽어주셔야 돼요. After 18 months of construction, 8개월 동안의, 죄송해요. 18개월이네요. 18개월 동안의 공사가 끝난 후에, 좀 긴 공사였네요. The largest arena in Chicago history.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경기장이 is almost ready to open. 거의 오픈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냥 공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거의 오픈할 때가 됐습니다. 자, 바로 그 건물의 이름이 이건가 봐요. 메트로 아트홀이라는 고유명사에 기억해 보셔야 돼요. 메트로 아트홀이 어디에 위치했대요? Located in the vicinity of Chicago River. 시카고 강의 근처에, vicinity 하면 근처란 뜻이야. 위치에 있는데 그 바로 건물이 will be equipped, 갖춰져 있을 거래요. 뭘로? With about 18,000 seats and a state-of-the-art sound system. 대략 8만 석의 좌석들과 그리고 최신식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될 거래요.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런 이제 홀이 경기장인데 이제 이게 꼭 스포츠 경기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나인데 그것이 이제 오픈할 준비가 됐다는 거. 자, 여기까지 뭐 뿌듯해요. 이제 막 공사도 오래 하다가 이제 오픈할 거 같은데 여기서 바로 넣지 말자고. 제가 아까 말했죠. 문장 삽입이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문장 삽입은 뒷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어차피 따라오는 문장이니까. 좀 더 가볼게요. The first show in this venue. 자, 요거 별표요. 여러분. this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클리어해지는 건데요. 이 장소에서의 첫 번째 쇼가 라고 했어요. 12월 8일에 예정되어 있대요. 한 2달 정도 좀 안 남았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이 장소에서의 첫 번째 쇼라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이 바로 앞문장에도 장소라고 대신 받을 만한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아, 근데 쌤 이거 말고 그냥 여기 있었으니까 이 메트로 아트홀을 받으면 안 되나는데 안 돼요. this는 바로 앞문장에 있는 명사 또는 앞문장 전체 내용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요 단어가 한번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 빈칸에, 문장에. 그래야 이 장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딱 지금 보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metro atoll이라는 장소 명사가 다시 등장한 보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얘도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 metro atoll이라는 이 장소 명사를 대신 받을 만한 대명사라도 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보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직 안 푸신 분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장소, 이 아트홀을 대신 받는 대명사가 이 보기에 포함된 것이 있었는가? 두 개가 있긴 해요. 두 개. 일단 여긴 대명사가 너무 없어요. A번 없죠? 그럼 정말 그대로 이 장소 명사가 있었어야 돼요.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대명사 없죠? 받아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C번에 요 it으로 받아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D번은 요 it은 가주어로 보이긴 하지만 요 it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장소를 그것이라고 받아줄 수 있는 좋은 보기는 CD였어요. 그럼 물론 CD는 이제 살짝 해석을 할 건데요. It can accommodate various types of shows.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쇼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자, 근데 D번 어때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When it will be open to the public. 그것이 대중들에게 언제 오픈될지는 알려져 있지 않대요. 뭐가 맞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거의 오픈할 준비가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뒷문장에 심지어 실제 첫 번째 쇼의 날짜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이때 오픈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오픈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라는 보기보다는 다양한, 답은 이제 C죠. 다양한 쇼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고요. 이 장소에서 첫 번째 쇼는 12월 8일에 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해석을 하는 파트지만은 이 this로 받아줄 만한 존재가 바로 앞 문장에 있는지를 한번 신경 써보시면 그래도 꽤나 깔끔하게 풀릴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요. 2번 문제를 위해서 또 가볼 겁니다. 화면은 바뀌지만 계속 이 2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첫 번째 쇼는 할 거고 그 티켓들이 근데 have sold out. 매진됐대요. 근데 어떤 이제 단어를 넣어야 말이 될지인데 그럼 느낌이 어때요? 지금 방금 막 공사가 끝났고 이제 오픈할 준비가 됐고 첫 번째 쇼가 그래도 아까 2달 정도 좀 안 되게 남았었잖아. 근데 그게 반전인 거죠. 그 우리말로도 어때요? 티켓들이 벌써 매진됐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직 기간도 남았고 이제 첫 쇼인데도. 그래서 답은 여러분 요거는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Tickets have already sold out. 그죠? 아, 이미 벌써 매진됐대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맞죠, 그죠? 예스는 안 하셨죠? 아직이란 부사는 오히려 아직도 매진이 안 됐는데요. 아직 다 안 팔렸는데요. 문장에 이제 부정문이 있을 때는 예스를 쓸 것 같아요, 그죠? Have not yet sold out 이렇게. so는 이상하죠. 매우 매진된 건 아니죠. 매진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so는 동사를 꾸밀 수 없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have sold out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죠. 수는 요거 소문자로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수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럴 땐 D가 맞아요. 그래서 문장이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있었더라면 will soon be sold out 이렇게 쓰겠죠. 약간 시제 관련 문제기도 했네요. 그래서 계속 문맥을 또 이어가야 됩니다. 3번 문제로 또 가볼게요. 그런 이제 경기장이 오픈을 한다. 마지막 이제 3, 4번 가봐야겠습니다. According to Amanda Olson, the president of the Chicago Art and Performance Association 까지가 수식어구네요. 이 시카고 공연 예술 공연 협회가 있나 봐요. 이 협회의 회장이신 아만다 올슨 씨의 말에 따르면 이제 문장입니다. This new building is considered a 땡땡이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건물은 뭐라고 간주됩니다. 라고 이제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 간주됩니다. For the region, 그 지역을 위해서 뭐라고 간주될까요?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extravagance 하면은 뭔가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치. 이게 맞을지? 아니면 nuisance는 뭐냐면요. nuisance는 좀 골칫거리. 아, 이런 거 왜 만들지? 더 오히려 뭐 교통만 혼잡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긴 해. 자, 근데 느낌 아시겠어요? 저는 벌써 좀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시카고 공연
협회, 예술공연협회 회장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 경기장 같은 게 생겨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좋겠어요, 싫겠어요? 자기 공연예술협회 회장인데 당연히 좋은 거죠. 이게 생겨서 너무 반가워야죠. 그러니까 사실 뒤에 굳이 문맥을 안 보셔도 저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치다,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진 않고요. 답 잘 고르셨어요? 요거 답은 necessary, 그죠? 이런 새로운 건물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 진작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필수적인 것.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사람의 이런 소속 직책, 제가 아까 처음에 파6 팁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 된 사람인가, 심지어 회장까지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런 어휘 문제도 결정이 되죠. 뒤에 보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거대하게 유입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었나. 그렇고요. 마지막 4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거의 매월 나오는 이제 파6의 메인 문제입니다. 바로 접속 부사 문제인데, 그럼 얘네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일단 부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의미를 이어주는 부사라 해서 접속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6에서 주로 많이 내고 앞문장, 뒷문장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 관광객이 너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장. Additional performing places. 욕심이 되게 많네요.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번 것도 좋은데 추가적인 공연 장소들이 are needed,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선 그렇죠. To maximize tourism income. 이 관광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장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A번 뭐죠?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 라는 뜻이니까 이건 반전은 아니죠. 앞에도 이 건물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고 뒤에도 추가적인 장소도 더 필요하다라고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D번이었고, 게다가라고 하면 뭐가 좀 문제냐면요. 저는 요 문장에서 바로 이어서 요 문장이 따라왔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건물은 아주 필수적인 걸로 간주되고요. 게다가 추가적인 건물도 더 필요해요. 하면 괜찮은데 요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사이에 문장이 하나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관광객이 엄청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거보다는 관광객이 거대하게 유입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더 추가적인 건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D번이 좀 더 맞았죠. 따라서. 그러므로 추가 건물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문장에서 바로 이어오시면 안 되고 이 사이에 빈칸이 안 뚫린 문장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문장 삽입은 바로 앞문장과 바로 뒷문장. 근데 C번 뜻 아셨어요, 여러분? even so는 그래서란 뜻이 아니에요. so와 굉장히 다른 부사인데요. even so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반전일 때 쓰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들의 의미 정리하시고 앞뒷 문장을 꼭 확인해서 푸는 문제가 파6에 자주 출제된다는 거. 자, 이렇게 오늘 파6까지 중요한 문제들로 마무리해봤고요. 네, 쌤이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번 꼭 연습해보시고 꼭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점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